우리가 바닥 철거하는데 아래층 천장이 나와버렸어. 이걸 우리가 심하게 철거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철거하는데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공구가 쑥 들어가길래 후레쉬를 붙였더니 아래층 천장이야.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래층 말소리가 들리더라고. 이번 영상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찍게 되었나요? 이번 영상은 구축 아파트 중에 제일 핫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공사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점이 많았거든.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보이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해결을 하려고 많은 업체나 뭐 유튜브 많이 찾아봤었는데 많은 정보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평수를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클라이언트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 봤을 수도 있고 모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 설계나 시공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 프로세스 자체가 1차적으로 대면 미팅을 했는데 그거는 건축 도면을 기반으로 미팅을 진행을 하거든. 근데 압구정 현대는 건축 도면이 없어. 건축 도면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뭐 사이즈까지는 나와 있는데 내력벽, 비내력벽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는 도면이야. 그렇다 보니까 레이아웃에 대한 1차 미팅이 조금 어렵더라고. 2차적으로는 실측, 뭐 어느 벽이 철거가 가능하고 어느 벽이 철거가 안 되고 그 실측 부분에서도 조금 힘들었지. 가벽, 비내력벽까지 다 파악을 하려면 진짜 실측을 꼼꼼히 해야 돼. 철거를 하면서 알게 된 이상한 사실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면 보일러 공사부터 진행을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집을 철거를 하면 모든 집의 레벨이 거의 비슷하다든가 아니면 욕실만 조금 낮게 돼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이거든. 근데 압구정 현대는 진짜 모든 공간이 높이가 다 달라. 욕실 낮게 돼 있고 현관 낮게 돼 있고 방 높게 돼 있고 복도는 엄청 높게 돼 있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는 항상 낮아야 되는 공간들이 있어. 욕실이라든가 현관, 일반 바닥층보다 낮아야 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을 잡고 뭐 현관에서는 현관 턱을 잡는다든가 욕실에서는 뭐 구별을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이거는 근데 철거하기 전에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레이아웃을 뭐 요즘은 되게 많이들 바꾸시잖아요. 욕실 위치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주방을 거실로 뺀다든가 거실을 주방으로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철거하고의 변수를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럼 천장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 철거 사진을 띄울 건데 철거하면 콘크리트 층 위에 석고가 쳐 있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면 보라는 개념이 없는데 여기는 구축이다 보니 현장에 보가 엄청 많아. 구조물 벽이 지나가는 게 엄청 많은데 이 보의 모든 높이가 다 달라. 그리고 하나가 우리 평형대에서는 건축 도면에도 없는 보가 만들어져 있어. 근데 그 보가 뭐 다른 데처럼 30cm, 40cm 내려온 보가 아니라 여기는 70cm가 내려가 있어. 기존 천장보다도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집에 있는 천장을 다 낮출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볼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살려서 좀 풀어가려고 중간에 우리가 도면 수정을 클라이언트 분이랑 한번 진행을 했어. 그리고 천장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닥 얘기에서 이 집에서의 바닥 레벨이 다 다르다 했잖아. 복도의 높이, 방의 높이, 욕실의 높이, 현관의 높이가 다 달라. 그렇다 보니까 방에서의 천장 높이와 뭐 복도에서의 천장 높이, 발코니 확장부에서 천장 높이, 거실에서 천장 높이가 집 공간마다 다 달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천장 덮을 건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언제 천장을 목공으로 다시 만들 건데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올 철거를 다 진행을 하고 다시 만들 때 클라이언트 분들은 항상 똑같거든요. 최고로 높이를 좀 확보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방마다의 높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간섭이 되는 게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에서는 항상 18cm가 필요하거든요. 18cm 정도가 있어야 시스템 에어컨 몸통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천장 높이가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18cm 했는데 이만큼 확보가 되고 여기는 18cm 했는데 조금 확보가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배치도 철거를 하고 난 후에 수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단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당연히 클라이언트 분들 입장에서는 변수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구축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많거든. 그래서 좀 철거를 했을 때 나타나는 변수들에 대해서 업체랑 어느 정도의 협의는 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진짜 심각하게는 도면을 완전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하게는 뭐 뷰가 조금 수정되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조금의 뷰만 수정해서 가능한 정도였었어. 항상 모든 경험자분들이 압구정 현대를 했다고 해서 압구정 현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안 해보셨던 분들도 해야 능력이 느는 건데 이거는 뭐 공사 의뢰를 맡기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업체 분들이나 다 동의를 하실 건데 그 업체 분들이 처음 하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이 영상 보고 모든 변수를 조금 생각을 하고 실측을 좀 꼼꼼히 한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많은 업체들 우리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자문을 충분히 구하셨으면 좋겠고, 소비자분들, 클라이언트분들 내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다 하시면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의 변수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뭐 바닥 레벨이 다르다든가 천장 레벨이 다르다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서로 그런 얘기를 먼저 한번 나누고 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지.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바닥 철거할 때. 우리가 바닥 철거하는데 아래층 천장이 나와버렸어. 이걸 우리가 심하게 철거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철거하는데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공구가 쑥 들어가길래 후레쉬를 붙였더니 아래층 천장이야.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래층 말소리가 들리더라고. 우리는 다행히 철거할 때 이걸 먼저 발견해서 조심히 철거를 하긴 했는데, 급하다고 좀 험하다고 빨리 하고 막 서둘러 했었으면 아래층 천장으로도 콘크리트나 뭐 이런 게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현관을 철거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왔어. 현관을 철거하는데 내가 아까 바닥 레벨이 다 다르다 했잖아. 이 레벨이랑 이 레벨, 이 모서리 부분에서 아래층 천장이 나오더라. 이런 변수들이 진짜 많아. 근데 현관 하나 잡는 것도 바닥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진짜 잘 잡아야 되고, 욕실의 위치를 수정하는 거, 현관 위치의 턱, 에어컨의 위치 뭐 이런 걸 다 신경 써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철거하고 수정하는 것도 서로 어느 정도는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가장 먼저 일단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치. 행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압구정 현대가 공사하는 세대가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러니까 낮에 가면 철거하는 소리, 목공하는 소리, 타일 자르는 소리 밖에 안 들려, 낮에. 그 단지 자체에서. 그렇다 보니까 입주민분들이 공사에 되게 예민해 있으시더라고, 요즘. 그래서 동의서를 받으러 갔더니 우린 처음인데 또 하냐부터 뭐 난 동의 못한다, 뭐 데시벨 체크하겠다부터 막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었어. 그래서 이게 입주민 동의대행 받는 것도 원래 하루 정도면 다 받았을 텐데 하루에 안 됐고 한 일주일 정도를 걸려서 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의서가 있어야 행위허가도 가능하거든. 근데 행위허가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고, 늦어지다 보니 압구정 현대 공사가 많아서 그런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한 1, 2주면 나올 게 한 3주 막 이렇게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작하자마자 난관이었지. 여기가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주차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정해준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 공사 시간을 우리한테 주어주셨는데, 공사를 9시에 시작할 수가 없어. 9시에 시작하는 동들은 뭐 운이 좋아서 주차할 공간이 빨리빨리 나는 동은 그럴 수 있는데, 9시에 공사를 시작하려면 8시쯤 이제 도착해서 장비 올리고 준비하다 9시에 소음나는 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9시까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계속 뺑뺑 도는 거야. 아니면 차를 엄청 멀리 댄다든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작업자분들한테도 우리한테도 그 하루에 1시간, 2시간 잡아먹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거든. 작업자분들이 오시면 품으로 하잖아. 하루에 몇 분 오셨다, 하루에 몇 품, 하루에 얼마 뭐 이렇게 식으로 금액을 측정을 하잖아. 근데 그 금액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견적이 당연히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다른 목공에 비해서. 그래서 업체분들이나 클라이언트 분들도 이 부분을 알고 조금 견적을 받아가셨으면 해. 주차가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자재나 이런 부분들도 반입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압구정 현대가 뭐 엘리베이터가 다 되는 층도 있는데, 압구정 현대가 1층만 안 되는 게 아니고 2층에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모든 자재를 사람이 다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다 사다리차로 자재를 나르거든요. 폐기물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르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비용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아파트가 구축이다 보니까 47, 8년 차 되는 아파트잖아 지금. 옛날 아파트들의 특징인데, 아파트를 들어간 반계단이 있어. 조금 여기서 지나다 보면 이제 자전거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연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구름 하나 뭐 이거 끌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작업자분들도 조금 그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가 알고 있었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동의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는 것보다 클라이언트 분들이 한번 가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입주민 분들이니까 같이 이제 마주하고 지내셔야 되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클라이언트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번거롭고 귀찮으시겠지만, 크게 뭐 딜레이 되고 공사에 문제 없고 잘 풀어나가려면 한 위층 2개, 아래층 2개 정도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조금 한번 먼저 가서 인사를 해주시는 게 좀 업체 입장에서도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좀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압구정 현대 공사하면서 뭐 궁금하신 거나 문의하실
하실 거나 있으면 클라이언트 소비자분들도 괜찮고 업체분들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 현장 진행하면서 사진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사진을 좀 전달 드리면서 좀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